네, 대선 여론조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피니언즈 윤희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쁜 시즌이죠. 그런 것 같은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러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선이 네, 선거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후보들이 제일 적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이제 크지 않은 시장인데 국민들 이제 관심에서는 그렇죠. 제일 높은 거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 시장 규모는 이제 지방선거가 훨씬 이제 크죠. 아, 그렇군요. 윤희용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가 대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계속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 50.2, 김문수 35.6, 이준석 8.7. 이게 지금 보면 벌써 20% 정도의 격차가 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구도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적은 거는 15, 또는 이제 큰 거는 20, 이제 이 정도 격차가 계속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팅이 됐다. 예, 원래 이제 대선이니까 엄청 큰 선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요 세 명이 나왔다 하면 2강 1중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2강 1중. 예. 근데 또는 2강 1약이든. 예. 근데 지금 1강 1중 1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 자체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지금 엄청 익숙해지셨겠지만 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구도인 거죠. 구도다. 예.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럼 득표율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의문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후보들이. 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그 모론무응답 비율이 선거 득표율에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그게 조금씩 분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 후보들한테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후보는 많이 올라가고 어떤 후보는 덜 올라가고 합니다. 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걸 전망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네. 투표 참여. 예. 그다음에 끝까지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두 개 문항이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지지 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에는 어떤 지지율이 높고 낮음의 수치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네. 대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후보 지지율이 뭐 40%니까 높고 이 후보는 15%니까 낮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 그 이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이제 강도 스트렝스가 높은 지지율이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20%의 두 명의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은 20%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20%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의 차이냐면 실제 투표장에 가냐 안 가냐. 근데 선거 결과는 투표장에 간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이거 상당히 사실은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의 그 방금 두 개의 지표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네.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전체를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투표 의향층에서 네.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5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27%,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7%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서로는 굳히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돼. 투표하겠다는 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거든요. 네. 거기서 격차가 더 나는 거예요. 전체 결과의 격차보다 네. 더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위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이 더 많고 2위 후보는 추격해야 되니까 굉장히 투표 의지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투표 의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현상이 있는데 네네. 이게 만약에 선거일까지 간다 네.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격차보다 커질 수 있다는 더 커진다. 예상이 가능한 것인데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 확신 있게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네. 워낙 격차가 크고 본질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을 기본 정도도 결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도 그건 하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이지 실제 지표상에는 그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꼭 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네.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네. 김문수 후보보다 높고 이준석 후보보다 높아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의 지지자들의 비율이. 네. 그다음에 끝까지 지지하겠다. 다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두 명의 후보보다 또 높아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네. 보편적으로 그러는 것이니까 뭐 지금 이제 차이가 사실은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난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이 86%인가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지지했던 층이 뭐 지지 의사를 철회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네.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들으라라고 네. 한다면 첫 번째는 1위 후보가 50% 넘는 거예요. 1위 후보가. 이게 참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매일 그런 조사 결과 나오니까 뭐 이거 그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전 선거에서 사전 조사들에서 못 봤던 현상이거든요. 예. 두 명이 후보가 나와도 50% 넘기 힘들어요. 둘이 나와도. 모르는 분다 비율이 있는 예, 거니까 예. 한 10%는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90%가 좀 나눠 갖는 거니까 한 사람이 50% 넘기 힘든데 네. 후보가 3명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더 100개라는 떨어지는 것이니까 예. 분산되는 거거든요. 나눠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가지만은 네. 볶음밥이 있으면은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수는 낮아지는 네.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명이 50% 넘는 것은 네. 매우 이례적인 현상,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네. 효과를 이제 상당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한 20% 내외. 네.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보면 내가 보수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한 20% 내외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예. 그 결집도는 원래 보수가 더 높은 거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결집도는 예. 그런데 지금 보수층에서의 20% 내외 정도가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중도층에서 진보층에서 결집도가 더 높아요. 그렇죠. 보수와 예. 거기다가 중도에서 또 더 월등히 높아요. 예.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는 뭐 70% 중후반대 80%까지 이제 지지를 얻고 있어요. 네. 그런데 TK 지역이나 PK 지역, 영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는 절반 정도, 50% 또는 안 되거나 네. 이런 조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의 뭐 고정적인 전통적 지지 기반 지역에서는 이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70% 이상 얻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지난주 발표된 갤럽 여론 조사에서도 보면 50% 정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보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수에 예, 지금 시점에는 50%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48%예요. TK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39%예요. 이게 이제 뭐 지역에서는 이제 그 표본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 오차범위 훨씬 더 커져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주 단정적으로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의미를 이제 그런 면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만약에 대선 주자라고 하면 중도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결집을 다 못하고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넓은 보수층에서도 결집을 못하고 네. TK 등
지역적 기반 지지 기반이라는 데서도 한 절반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캠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먼저 선 보수, 후 중도 네. 네,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빨리 해야지 가능한 건데 너무 네. 지금 늦어지고 있는 있다. 상황이어서 네. 보수에 갇혀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50% 넘어가는데 네.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에 경쟁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제작진이 정리한 MBC 리얼미터 갤럽 NBS 조사를 쭉 도표를 보면 이게 그 대체로 보수 강세 지역인 TK, PK, 강원 요 지역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지표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치고 올라올 이제 15일 남지 않았습니까? 딱 보름 남은 시점에서 변수가 될까? 특히 어제 있었던 TV 토론 같은 걸 보고 TV 토론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 후보를 바꿀 그런 건 그 폭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음? 취재 편의점을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 네. 그 질문에 그 답변 이제 그만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부분 그 모범 네. 답안이 정해져 네. 있는데 네. 아 지지 변경 효과보다는 예. 아 원래 지지하던 후보 지지 강화 효과가 더 크다. 크다. 근데 너무 모범 답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100이면 100 그 예. 질문을 받은 분들은 예. 다 이 얘기를 이제 예.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예. 박빙의 차이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러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최종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예, 영향을 예.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변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위를 바꿀 수 있거나 그런데 지금은 순위를 바꾸기에는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예. 가뜩이나 TV 토론이 뭐 그런 이제 기사 소재 제공의 의미가 사실은 큰 건데 네. 뭐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없을 텐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준석 후보 정도는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예.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공통된 캠페인 전략이 있어요. 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 화합하는 거. 어떤 건가요? 이준석은 무시하자. 이준석에 대해서는 예. 거론조차 하지 말자. 예. 이게 이제 둘의 캠페인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TV 토론에서는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이 마주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제 유권자들한테 아 이준석 후보도 존재했구나라고 하는 상기 효과들이 있는 예. 것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권영구 후보도 네. 뭐 동일하게 평가하자면 뭐 그 엄청나게 이제 지지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 이제 1시간 반 동안 계속 지켜본 것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그것이 1%든 2%든 간에 효과는 이제 더 3, 4위 후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4위 후보가 있다. 오히려 효과가. 네.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프레임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네. 점수를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뭐 흔히 뭐 이후에 같은 그 정책 준비된 내용보다는 이제 태도를 본다. 네, 뭐 이제 그런 거 이 있죠. 얘기도 이제 두 번째 모범 답안이잖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평가를 좀 받으면 네. 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면에 그래도 어쨌든 예, 저는 뭐 그렇군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 5월 17일 날 윤석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변수가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일단은 지지로?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긍정적 효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뭐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네. 뭐 더 많은 분들은 뭐 그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편이니까 네. 아 이제 같이 가자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부정적 정서가 없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의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절연을 해야지 네.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이게 지금 네.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선에서 한동훈 안철수를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흡수하는데 네. 복원하는 데는 이제 효과 주는 거죠. 사실은 네. 뭐냐하면 이게 선거 국면에서는 캠페인이 뭐냐면 지지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인 거잖아요. 이제 뭐 지지할 마음은 있는데 저 정도 해주면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좀 떳떳하게 할 텐데 이제 저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떳떳하게 얘기 못 하니까 정당 지지율도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해 주는 것이니까 김문수 후보 좀 올라갈 거예요. 예. 얼마나 올라갈까요? 30%?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구도를 바꾸기에는 예.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냐. 이게 이제 탈당하면서도 메시지를 또 세게 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네. 이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이끌 것인가를 판단하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는 예. 총선보다도 더 이전 정권에 대한 평가, 예.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지는 대선인 거예요. 그런데 평가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어떤 존재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눈에 막 보여요. 돌아다녀요. 네. 그러면은 그 심판론 선거가 더 작동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유권자들 눈에 그게 보이는 것이니까 그거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탈당했는데 계속 메시지를 내면은 유권자들이 심판론 선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잖아요. 탈당은 그 매듭을 좀 짓고 네. 다른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후속 작업으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침묵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 입막음을 할 것이냐. 어떻게 시킬 이제 것이냐. 그게 또 내부 고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계속 얘기하는데 탈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내면 그 탈당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이 지금은 그렇죠. 이후에 또 어떻게 또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 주목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잠깐 떠나 있겠다는 거예요. 선거판에서 내가 그렇게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잠깐 빠져 있을 테니 네. 뭐 이런 태도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 내란을 종식하는데 국민의힘이 뭐 좀 나섰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이게 이제 KBS 오늘도 재판 네 10시 있잖아요. 재판이죠. 예. 그러니까 참 그 답답하긴 할 거예요. 예.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예. 이거 빨리 단절하고 예. 정말 종결하고 대중 네. 그러니까 궁극적 대중의 인식에서 종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해서 우리 절연한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유권자들이 예. 아, 그걸 절연했구나. 까먹고 이제 그 얘기는 빼놓고 이제 예.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뭐 KBS 조사에서도 보면은 후보를 지지하는데 영향 요인이 무엇이냐? 네. 제일 큰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및 탄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도표를 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그래프가 같아요. 준비되어 예.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지지 영향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38%가 윤석열 계엄 선포 및 탄핵 관련된 거다라고 네, 지금 얘기하고 나오고 있죠. 있잖아요. 예. 이거 상당히 사실은 예. 특이한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예. 경제 들어가면 경제가 일단은 그렇죠. 1등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가 들어가면 경제가 근데 1등 해야 경제에 되는데.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어. 이게 얼마나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누가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냐 네. 또는 이제 뭐 민주주의 뭐 또는 통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다음 얘기들인 거고 네. 유권자들 대중들이 어쨌든 이번 선거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네.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심판 평가로 치러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 선거나 평가 선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혼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혼내줍니까? 투표로. 투표로 혼내주는데 내가 야당을 그다지 안 좋아해요. 만약에. 근데 그날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다른 회초리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야당이 심판 선거에서는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자체의 정당 지지율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뛰어넘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50%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지지율이. 예. 왜냐면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한다면 50%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도층이라든가 또 심지어 보수층의 일부에서도 네. 이번 선거는 이제 그런 탄핵 뭐 이제 계엄에 대한 심판 해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평소에 내 정치적 지향과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꺼리낌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부담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해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국면에서 나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이 국면에서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
지지 표출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후보한테는 예. 프리미엄이 예. 붙는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이렇게 예. 격차가 좀 큰 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시작할 때 이게 중도 보수를 딱 들고 나왔을 때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거 뭐지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상욱의 김용남의 문병호까지 이재명이 빅텐트를 먼저 쳤다. 그러니까 빅텐트 뭐 반명 빅텐트 친다고 김문수 후보가 캠페인 전략을 짰는데 여기는 계속 텐트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미국 가버렸죠. 오늘 보니까 김대식 의원이 하와이에 도착해가지고 윤석열 출당했다. 홍준표 설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출당이 아니라 탈당인 거죠.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런 소구를 했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 캠페인 전략이 옳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뭐 사실 이제 이 인재 영입 경쟁이 대선 때 이제 있어요. 항상?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대선에 네. 인재 영입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총선 때나 선거 끝나고 이제 쓰면 돼요. 네. 이제 막 임명해서 네. 하면 네. 되는 것이지. 그런데 총선에서는 인재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실제적인데 대선에서는 이게 캠페인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리 이제 그 캠프에서는 미리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거든요. 네.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밀리고 있을 때 또는 이제 뭐 좀 더 치고 나가야 할 때 대중이 깜짝 놀랄 이거 네. 거짓말 뉴스 아니야? 뭐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물들을 꺼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부 평가할 때 네. 인사 그쵸. 분야 인사가 평가가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세부 정책들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네.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에서 그 인재 영입을 하게 되면 누가 절로 갔대라고 하는 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든 이슈를 또 순간에 다 흡수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지금 막 했으면 어떤 분들은 지금 막판에 이렇게 돼가지고 됐겠다고 그런 건 사실 어차피 없어요. 미리 이제 충분하게 된 다음에 예. 그 타이밍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캠페인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제 색깔이 다른 진영에 있는 인물을 영입한다는 뉴스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캠페인 경쟁 차원에서 인사영 경쟁에서 예. 사실은 이미 이제 뭐 격차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예. 없겠고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그 중도 보수층이나 뭐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 상승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전통적 정서를 위배한다는 거 사실은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막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는 뭐 나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맞물려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마음을 변화하는 것을 예. 좀 이제 부담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이런 인물들을 영입하게 되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지지율도 그렇지만 캠페인 차원에서도 워낙 차이가 커요. 네. 거리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토요일 날 어떤 마라톤을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에서 막 한 20명 정도가 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파란선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에 현장에 그 어느 지역에서 한 것인데 예. 그럼 그 지역에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앙당에서 평가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 근데 그게 지금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비가 지금 그렇군요. 빨리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 황동훈 전 후보도 부산에서 자기 나름대로 캠페인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뭔가 팀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세게 주고 있는 것 같고 10시여서 벌써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총 득표율이 박근혜 후보가 51.55%로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47.83이잖아요.
얼마나 나올까요? 박근혜를 넘는 수준으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로 일단 예측하십니까? 득표수는 더 많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 득표율로 봤을 때 50%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다. 예, 지금에 나와 있는 예. 지표로 본다면 아까 네. 이제 말씀 실제로도 한 50% 내외가 나오고 있고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서 투표 의지가 제일 강하니까 그 사람들 투표장에 그대로 간다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투표 의지가 약해요. 들 나간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네. 격차가 커질 수 있어서 그러면 50% 이제 상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득표율 이게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이긴 한 상황이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아직 이제 2주가 남은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캠페인 역량 각 캠페인 역량의 변화가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후보가 살아 올라오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보이네라고 하면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의향을 가졌던 사람도 지지가 이제 약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 그러면 변동성은 있다고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네. 보시는데 그것이 어쨌든 50%를 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이제 아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51점을 뭐 가냐? 네. 그건 이제 투표율 등하고 투표율하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대체로 투표율은 한 70에서 80 사이를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의 대선에서 77.1, 예. 77.4, 예. 그러니까 77이 나오잖아요. 이건 엄청 높은 거거든요. 투표율이 페널티가 없는데 호주 같은데 페널티가 이제 있어서 예. 이제 90%막 되는데 예. 페널티가 없는 민주국가에서 이 정도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표율이 좀 그때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선거 결과가 불확실해야 돼요. 그다음에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져야 돼요. 네.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네. 결과가 상당히 확실해요. 그다음에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기는 후보 측의 지지자들은 뭐 내가 안 해도 이기니까 지는 후보 측은 뭐 해봐야 네.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3 후보는 중도층이 좀 더 지지 많잖아요. 중도층 투표율이 제일 약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낮아질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투표율을 어떻게 높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이 득표율과도 연결되거든요. 네. 1위 후보한테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내로 들어오잖아요. 예. 투표율을 높게 가져가는 거. 그것이 이제 아마 캠페인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윤석열 내란숙의 두 번째 포토라인 섰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4분인데 그에 앞서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